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인하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임미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류마티스학회 교육수련 이사를 맡고 있는 곡신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의 김근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은 이 류마티스와 비타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김근태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이 류마티스와 비타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비타민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소개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널리 건강과 연관이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비타민은 스스로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몸의 여러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그런 유기분자를 비타민이라고 하죠. 이런 비타민은 우리 몸 내에서 스스로 합성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소량만 있어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필요는 없지만 또 필요량이 적절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신체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비타민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알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비타민은 크게 지용성 비타민과 수용성 비타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하면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 비타민은 아주 유명하죠. 비타민 C, 비타민 B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이제 흡수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쌓이게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는 과다 비타민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수용성 비타민은 저장되지 않고 또 쉽게 배설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저장이 안 되니까 꾸준히 결핍이 되지 않도록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비타민들은 음식을 통해서 쉽게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일부 비타민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K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그때 피부 세포로부터 만들어지게 되죠.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비타민들 중에서 이제 비타민 광고랑 이런 걸 보면은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는 그런 항산화 비타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항산화 비타민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항산화 비타민 하면 대표적으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몸의 이제 대사 과정 중에서 나오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 활성산소는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죠. 근데 하지만 이러한 활성산소는 실제적으로는 정상 면역 반응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죠. 단지 이러한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이 될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부적절하게 너무 많이 생성이 되면 남아도는 넘쳐나는 활성산소가 DNA 등의 손상도 주게 되고 그다음 이어서 염증과 조직 손상을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면역 시스템의 교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때로는 위험하게 증가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시스템인데요. 여기에는 스포크사이드 디스뮤타제나 그루타티온, 폭시다제와 같은 그런 항산화 효소도 있고 그 밖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항산화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이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어서 우리 몸에 보호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항산화 비타민을 잘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 특히 이런 면역 시스템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활성산소와 같은 이제 산화적인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퇴행성 신경 질환, 류마티스성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이 염증이 동반이 잘 되는 그런 질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되었고요. 활성산소는 핵 내에서 전사인자나
또 여러 가지 인산화 과정에 관여한 그런 과정에 관여를 해서 면역 시스템을 괴롭히게 되는 거죠. 근데 항산화 비타민들은 이러한 활성산소의 세포 내 흐름을 차단해서 면역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럼 이런 비타민을 어떻게 하면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음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약을 추가로 이걸 사서 복용을 하는 게 나을까요? 그 활성산소가 많으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활성산소도 실제로는 생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비타민 너무 세게 쓴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러한 생리적인 부분을 억제를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부작용도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강력한 약제를 쓰는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골고루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비타민을 추가로 꼭 먹는 게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김근태 이사님께서는 그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섭취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 자체가 그 혈중 농도가 보면 일반인보다 류마티스 질환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 혈중에 훨씬 농도가 낮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론적으로는 항산화제를 보충해 주는 것이 류마티스 질환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실제로 연구 결과들, 여러 가지 임상 연구 결과들을 보면 항산화제가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결과도 있고 별 효과도 없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혼재가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항산화 비타민이 류마티스 질환을 가진 여러분들의 어떤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한 분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말고도 여러 질환들에서 이 비타민 제제들이 비타민 성분들이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를 한다. 이런 것은 우리 몸의 전체 건강을 개선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이런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근데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알약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고용량의 비타민보다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 소량씩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제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비타민과 류마티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해결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류마티스 학회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